58년 만에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살은 줄 아세요? 60이 넘을 때까지. 누구 때문이에요 이게? 세상에 50년 뒤에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해놓고 팔순이 돼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이에요. 내 어머니 찾으려고. 어머니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뛰어났어요. 성질 대단한 거 아십니다 내가 어제 그래서 낙원동 뒷골목을 다 찾아다녔어요. 여기.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그림과 이렇게 원망의 하시고 시간. 나는데 우리는 아주 다시 뜻깊게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2009년) 신년 벽두. 강릉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의 할머니가 실려왔다. 이제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 아산병 아산병원이고 할머니 이름은요? 김연월이 네, 맞아요. 고마워 손이 차가운데 이렇다 할 신분증 한 장 없이 중환자실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할머니. 처음에 간질 발작이 타원에서 한 2차례 정도 있어서 병원에 왔고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약 쓰고서는 많이 좋아진 상태고 뇌파 검사 상에서도 이제 간질파가 보였는데 어제 나간 검사에서는 많이 없어진 상태고 좋아지셔서 곧 퇴원 예정입니다. 하지만 김연월 이름 석자 외엔 할머니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세요. 네 저도 고맙습니다 아유. 아무 상관없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그 저기 아드님 얘기 들으셨어요? 네 아드님 덕분에 아주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조금 전 아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도 58년 전 헤어진 아들이었다. 좀 중간에라도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병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얻어 찾은 아들은 부산에 살고 있었다. 소식을 듣고 그는 한달음에 달려왔다. 몸값 공사입니다. 여태 돌아가신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기막힌 소식을 전해 들은 아들 최중진 씨. 그 상담도 받으면서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땐 누군가 고약한 장난을 치나 보다 했다. 몇 시간 찻길이 수천 수만리처럼 느껴졌던 긴 시간을 지나 58년 만의 만남. 하지만 아들은 와락 다가서지 못했다. 할머니 아드님 어딨어요? 네? 아드님 어딨어 아드님? 아유 내가 누군지 아세요? 응 누굽니까 제가? 아들이 아유 고마워 아유 어떻게 아유 그 아들 이름 기억나요 할머니? 예. 이름 어떻게? 중진이 정진이 아유 맞아요. 아유 아유 어떡하냐 눈앞에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서야 오열을 터뜨리는 어머니. 3살 때 헤어졌던 아들은 올해 환갑이 되어왔다. 아들 역시 고왔던 어머니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사진 한 장 없었던 어머니였다. 모습이 비슷합니까? 진짜 많이 닮으셨어요. 얘가 초등학교 때 입학을 하면서 여기 그전에 노란 수건 달고 엄마하고 같이 서 있는 사진이 그렇게 갖고 싶더라고. 우리 모친 사진이 없어요 이거. 그 사진 하나 예쁘게 박아주세요. 내가 간직하려고. 이제 1950년 전쟁의 어느 날 어머니는 돈을 벌러 간다며 아들을 친척집에 맡겼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던 시절이었다. 그렇게 헤어진 아들에게는 이제 어여쁜 딸도 있다. 혈혈단신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는 순간 이렇게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이 아들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내셨나 봐. 평생 그냥 가슴 속에. 잊지 않고 죽을 때 그냥 땅에 들어갈 때 내가 못 친다고 그랬어 거칠어진 손등과 주름진 얼굴을 더듬거리며 그렇게 그들은 기억으로 다가서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어떻게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왔을까? 병원에서는 어머니가 일정한 거처도 없이 떠돌았다고 한다. 내가? 예, 한번 그 자리가 어땠나 하고 좀. 갑작스런 추위를 이기지 못한 쇼크. 마침 지나가는 행인이 없었다면 그대로 동사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여기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는 추위를 피해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셨다. 다만 바람이라도 피할 벽이 절실했나 보다. 엄동설한. 팔순 노인은 왜 오갈 데 없이 이곳에서 쓰러져 있어야 했을까? 헤어진 이후 얼마 동안이나 이렇게 떠돌아 다니셨던 걸까? 어머니가 자주 다니셨다는 노인회관.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 좀 하는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 연립 거기서 쓰러졌다는 김할머니. 모르세요? 김할머니? 운전대. 1월 4일 날 그러셨다는데?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예, 쓰러져서 저 신고해가지고 여기도 잘 놀러 오시고 이랬다는 말이 있던데. 요 놀러 오는 할머니가 요 앞에서 쓰러진 일이 마침 어머니를 알고 계신다는 아주머니가 나타났다. 그 할머님 오시면 만날 한잔 잡수면 애롭다고 울면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고 네.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받고 어떻게 어디 계시는데요? 지금 아산병원에 계셔요. 아산병원. 아저씨는? 같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연락받고 내려와가지고. 어디신데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그 할머니 오시면 만날 마산에 우리 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 알고 계셨구나. 그래 이름도 뭐 정확하게 모르지. 아, 그래서 그냥 데려왔지요. 아, 그러셨습니까?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예. 안 나온다고 모른다 하더라고요. 사천병원이 아니고 아산병원. 아산병원. 자주 술에 취해 울었다는 어머니. 이제 찾았으니까 좀 덜 잡혔겠지. 이제 못 먹게 해야지. 이제. 기뻐서도 이제 안 잡. 그래 어제 그 의지할 데 없는 어머니를 이렇게라도 알고 계시니 그나마도 아들은 고맙다. 싫어요. 나 이랬거든요. 그래 이게 아이고. 홀로 사시는 할머니인 줄 아셨었어요? 예, 근데 아무 식구도 없는 줄 알고 그 뭐 일정한 자리도 안 잡고 계시고 그저 갔다 이러고 어디 놀러 가면은 한 2, 3일씩 있다 오고. 아, 그 반가운 얘기죠. 그럼 이제 아주 아드님이 아주 훌륭하시네. 그래도 여기 뭐 사무 그 찾으려고 애를 썼겠지. 예, 그래도 다행한 일이고. 자리를 나서려는 차에 어머니의 짐을 챙겨주신단다. 뭐가 이렇게. 달랑 보따리 몇 개가 어머니 살림의 전부다. 보따리. 변변한 옷가지 하나 없이 쓸모를 알 수 없는 잡동사니만 가득한 짐. 이런 거 뭐 이렇게 있네. 숟갈도 있고 뭐 이렇게. 사탕도 있고 라이터도 있고 뭐 이런 거. 아이고 진짜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네 이런 게 보니. 이것이 어머니가 살아온 삶의 흔적일까. 아이. 다시 아들은 마음이 먹먹해진다. 어, 50년 세월이 넘어서 만나가지고 그런 뭐 물건들, 소지품들이라든가 뭐 이런 걸 내가 접했을 때 이게 참 서로 떨어져 있는 기간에 얼마나 그런 상처들이 많았나, 지니고 살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스치네요. 막. 평이 그렇게 나쁘진 않대. 나? 어. 에이. 그래서 내가 우리 김 여사를 내 믿겠더라고. 이게 혼란스러운 낯빛을 보이지 않으려 애써 농담을 걸어보는 최중진 씨. 가슴 아프지. 그걸 뭘 왜 또 이런데. 그래야 그래요, 좋잖아. 김 여사. 저기 아들 보고 싶을 때 많이 울고 다니셨어요? 아이고 말도 못해요. 이런 말할 수도 없죠. 지금 그런 피눈물을 못 흘려서 가슴이 지금 이거 봐 답답함 이걸 막 긁어서 자다가 이거 봐 이거 봐. 아이고 자기가 갑시다. 응. 그럴 수가 없어. 마음속으로는 대체 얼마나 험하게 사셨소 몇 번이나 물어보고 싶지만
아들은 속으로만 꾹꾹 눌러 담는다. 자, 여기 자꾸 국물만 쭉 빨아 자시고 뱉어. 행여 어머니 가슴에 굳어진 상처를 들쏘실까 두렵다. 화면 빨 때 잘 받고. 한결 밝아진 어머니는 그새 병원 안 스타가 됐다. 닮았어요? 네, 닮으셨어요. 할머니가 참 이쁘시네. 할머니가요? 어떻게 만났어?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병원에 내가 있는 빌어줘서 우리 아들 이름 대고 나이 대고 그냥 해달라고요. 직원들 보니까 금방 왔어. 여기 뭐 카드에 적는데 다 적었구나. 네, 어저께. 마음 푹 놓고 팍 가심을 헛딱 피고 살아. 이따르만 잘 때. 얼른 오라 그래. 온다 했어. 참 이따르 미인으로 잘라놨다. 알았어요. 내일 갈게요. 그래. 이제 엄마 만났으니 아무 걱정 말라고. 목소리 커지고 가슴 펴는 쪽은 정작 어머니 쪽이다. 이거 뭐래? 그러더니 그런 노모를 아이 달래듯 어루만지는 손이 살갑다. 가나오니 도와주길래. 할머니 등살에 소정이 만나던 친구를 대동하고 병실을 찾았다. 요 친구. 아이고 공주만 왔구나. 아이고 이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딸을 보니 어두웠던 마음이 사뭇 가신다. 강아지. 이뻤다 할머니가. 요놈 우리 저 딸내미 친구. 아이고. 먹어 먹어. 어디에 숨겨놓았던지 어머닌 아들에게도 주지 않던 과일을 바리바리 내어놓는다. 얼른 먹어. 쭉 앉아서. 저리 놔줘. 할머니 기쁘세요? 손녀 보니까. 아이 좋아 좋아. 아유 세상 없는 손녀딸이지 이뻐. 얼른 먹어. 아이고 여기 있으니 좋아 죽겠어. 맨날 얘기하고 뭐 그러셨어요. 상차려서 제사 지낼 때 뭐라 했어 아빠가? 할머니 이름 부르고.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이름 나란히 절 벽에다 붙이고 니하고 나하고 먹을 거. 아들은 20년 전부터 어머니의 제사를 모셔왔다. 이거 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짜로 살아계신 어머니의 음식을 챙긴다. 혈액 순환에 좋으라고 아마 요거 그 해놨나 봐. 그러니까 그거 자시고 요거 이게 맛있죠. 근데 고기는 안 먹지. 살뜰하게 챙겨주는 아들 덕에 어머니는 식욕도 늘고 병세도 눈에 띄게 호전됐다. 아 좋아요. 우리 어머니.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흐뭇한 줄 알았더니 아들은 지금 순간이 꿈인가 싶다. 아, 진짜 모르는 애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 모르는 애가. 모처럼 병실이 이야기꽃으로 그득하다. 이렇게 하지 그랬어요. 나이 40 넘어 겨우 딸 하나를 얻은 최중진 씨.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말을 딸을 통해 알았다. 자신이 받지 못한 정이 딸에게는 더 애틋하게 돌아갔다.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아들과 손녀의 모습이 그저 신기하고 흐뭇한 어머니. 그때 부산에 있는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다. 근데 그 말을 좀 부드럽게 하면 안 되나? 생활을 접다니 그 생활을 접는다는 말이 뭐야? 무슨 생활을 접어?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다. 혹시 내외가 다툼이라도 하는 걸까? 이게 저 무슨 일을 해오면서 내 뭐 이기고 지고 이런 문제가 아들네 형편이 썩 좋지 않은 것인지 자신 때문인지 어머니 내내 좌불안석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분주한 어머니. 씻고 닦고 그 옛날 세세식정 마냥 거울 앞에서 곱게 단장을 한다. 아주 고맙습니다. 예, 아주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고마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이렇게 의대를 이렇게 빼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것도 이런 거 빼는 것도 절차가 손수 있는데 뺀 이거 링거는 바닥에 내팽개친 지 오래. 아 이거 어디 갔다 오니까 혼자 빼실 때 나간다고. 이거
그러니까 그 빼지 말라고 하면 급해가지고 빼쳐가지고 달라고. 할머니 오늘 못 간대요. 이제 퇴원을 해야겠다는 나름 장한 결심을 하신 거다. 환자 보관엔 벌써 옷도 차려입었다. 어제 아들 내외의 전화가 밤새 마음에 걸렸던 것일까? 지금은 괜찮은데 또 퇴원하시면 또 몸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 그럴 경우에 거처라도 있어야지만 뭐 안정되고 그리고 뭐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기억 나가면 또 갈 데가 없어요. 뭐 아드님께서 뭐 부산 모시고 가면은 다행이신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 할머니 얼굴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네, 고맙습니다. 네. 식사는 잘 하시고요. 네. 우리 할머니가 퇴원하셔서 이제 뭐 따뜻한 방이 있어야지만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 마지막 그런 검사하고 또 그런 것도 다 봐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식사도 많이 하시고 아드님하고도 잘 계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아드님하고 한번 쭉 방 좀 알아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올리시고 이거 항상 이거 올려야 된다 이거. 갑자기 마음이 급해져 병원을 나섰다. 지금 당장 어머니를 부산으로 모시기는 힘든 형편. 몇 번의 사업 실패로 중진 씨 자신도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곳에 당분간이라도 어머니가 거처할 방을 마련해야 한다. 그 원룸 저 광고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거기가 위치가 어디지? 세가 얼마씩입니까? 아, 300에 25만 원. 얼마예요? 300에 25만 원. 300에 25만 원. 비싸죠. 비싸네. 그저 부산에서 올라올 때는 이런 상황이 생기리라 예상치 못했다. 서둘러 오느라 변변히 돈도 마련해 오지 못했는데. 세가 얼마나 합니까? 제일 싼 걸로. 아, 300에 30. 아, 근데 지금 빈 방이 없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든다. 집주인과 얘기만 잘하면 조금 싸게도 되지 않을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200만 원이 크다. 이거. 그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없는 사람 한-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 집 세놓는 사람 입장에서도 틀리고 다 그런 거예요. 틀리죠. 다 그런 뭐 한 100만 원에 뭐 한 15만 원짜리 이런 거 하나 얻을 수 없을까요? 조그만 거예요. 저런 것도 갑자기 이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게 있길래 220만 원이라 하길래 비어 있으면은 생전 처음 와보는 거리에서 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전봇대가 이렇게 유용한 정보 공간인 것도 이번에 알았다. 방 보러 왔습니다. 다리. 아이고야, 방 봐라 이거. 딱 좋네요, 뭐. 10만 원에 50만 원에 얼마나 하셨어요? 50만 원, 20만 원. 50만 원에 20만 원이라네요. 구조도 좋고 가격도 딱 적당하다. 무엇보다 집주인이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니 그것도 안심이 된다. 집 구조가 아늑하고 우풍이 없어 보이고 바람도 뭐 여기 노인네가 사시긴 괜찮겠네. 안 놓고 그게 여름엔 바닷바람. 네, 그게 딱 마음에 드네. 계약을 하고 갈까요? 본인이 와서 보고선 계약합시다. 나도 혼자고 그도 혼자고 이러면 그 갑자기 어디 아프다면 어떡해요? 보호자도 가까이 없고 그런데 나 그게 제일 걱정이 되네요. 가족도 없고 나 혼자 노인장 말씀이 정확하다. 자신의 형편이 이보다 좋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머니는 몸 누일 방 한 칸 없어 길 위에 쓰러졌다. 없는 사람들에게 지상의 방 한 칸이란 그렇게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평생의 한이었던 어머니. 지난 며칠간 아들은 기쁜 마음으로만 어머니를 대하지 못했다. 길을 잃은 기분이 든다. 차마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최중진 씨. 이리저리 채이는 걸음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바다가 나온다. 부산에서도 마음이 답답하면 바다를 찾았다. 이 빠진 바퀴처럼 덜컹거리던 인생에서 이제 모자란 부분을 찾았나 싶었다. 하지만 58년이라는 시간을 단숨에 넘다 보니 멀미가 느껴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했다. 일단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일단 거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자식으로서 이렇게 아직
마무리를 못 짓는 상태에서 내가 불안해가지고 마음이 빨리빨리 좀 일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60평생 놀러왔던 기억이 하나씩 떠오른다. 전쟁통에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 다행히 아버지는 돌아왔지만 어머니는 다시 연락이 없었다. 혹시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은 아닐까. 가슴에 묻어든 이 풀지 못한 숙제가 어머니와 함께 다시 나타나 버렸다. 그러나 아들은 감히 이것을 어머니께 물어볼 수가 없다. 그것이 진실이면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이제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는 아들을 참지 못하는 어머니. 다시 헤어질까봐, 아들이 사라질까봐 어머니는 두렵다고 했다. 어머니에게 그때의 기억은 어떻게 남아있을까? 울면 그냥 뭐 말도 못해. 동두천이로 의정부로 안 댕긴 데 없어. 그 어려서 얻고 댕기던 저기 미아리 고개 아유 세상 천지 아유 무서워 아유 걸어서 그냥 뭐 말도 못해. 그리고 살아서 몇십 년을 나이가 80이 넘도록 그냥 눈물을 흘려가면서 지금은 눈물도 말라서 이제. 어머니는 후에 아들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아들도 알지 못하는 세월이 어머니에게도 분명 있을 터였다. 걸어가셔. 그래 어서 들어가자. 자꾸 걸어가자. 아이고 난도 바깥에 가서 한참 기다렸잖아. 바깥에 왜 뭐하러? 너 때문에. 기다리고. 아니면 뭐 전화가서 그냥 신분에 내가지고 그냥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로 이제 부집으로 나왔잖아. 그걸 어디 갖다 해도 그렇게 하면 되는 말을 아들한테. 너는 아주 안 오니까 말이냐 6시간 넘어서.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나는 일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아들 그래 수고했단 말은 안 하고 잘못했어. 그게 나한테 그렇게 막 그냥 응, 그만둬. 잘못했어 엄마가.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그만둬. 또 내가 갑자기 서운함이 확 밀려오네. 나 됐어. 아이고. 그러니까 엄마 부전자전이요. 속도 모르고. 어머니를 만나고 처음 있었던 투닥거림. 아들도 어머니의 심정을 모르지 않는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애 엄마가 그 방어들하고 이렇게 해서 100만 원 붙여줬잖아. 그래서 반만 찾아와서 반 토막. 그래 알았어. 그래서 거기서 내가 아까 또 며느리한테 막 그냥 욕설을 하고 내가 알았어. 막 화가 나서 내가 막 되게 해댔어. 그래 잘했어. 거기서 화가 나서 삭제를 못해갖고 나중에 속이 시원하다. 찾아갖고 내가 이 담배 한 각 샀어. 잘했어. 한번 쉬어봐 한번. 쉬어보라고. 아이고. 돈 잘 쉬네. 가뜩이나 모자란 형편에서 아내가 겨우 보내준 돈이었다. 그 돈에도 쩔쩔매며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았던 아들. 49. 그런 모습을 어머니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 어제 전화로 말다툼을 했던 아내는 그래도 어머니 방값을 보내줬더랬다. 이리저리 마음 급하게 다니다 보니 실상 내 뒤에 가족이 있다는 것도 잠시 잊고 있었다. 먼저 부산으로 내려간 딸에게도 힘내라는 예쁜 문자가 와 있다. 손녀딸 안 보내서 얘도 보고 하잖아. 신경이 안 쓰이면 뭐 부부가 아니겠죠. 신랑인데 신경 왜 안 쓰겠어요. 나는 나대로 또 뭐 짜증나는 일 있고 하니까 나중에라도 나는 이해해 주리라 믿고 내가 또 화나면 내 마누라니까 소리도 질러보고 어디다 하겠습니까 뭐. 소리내어 돈을 세며 아들의 역성을 들던 어머니가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 아들의 호기까지 어머니는 아는 것인지 눈물이 말랐다던 어머니는 다시 눈물이 난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은 늘 아들을 쫓는다. 아들은 다시 어머니의 보금자리를 찾고 있다. 방값에서 반을 떼어주고 보니 선택의 여지는 더욱 좁아든 셈이다. 어머니는 계속 주인처럼 굳어있다. 혹시 자신이 힘든 아들의 어깨에 무거운 돌덩이가 된 것은 아닌지. 58년 만의 재회, 그리고 또 하루가 찾아왔다. 어젯밤 급하게 연락해 놓은 집을 향해 아들은 서둘러 길을 나섰다. 병원 측에선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줬다. 하지만 그것도 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한 다음의 일이다.
지금까지 보았던 방 중에도 썩 괜찮은 곳이다. 작은 허술함 정도는 손보면 그만. 문제는 방세다. 여기 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5만 원. 그냥 15만 원? 예. 그럼 됐네. 그럼 어떻게? 생각보다 더 싼 값에 방을 얻었다. 마침 근처에 아는 분도 계시고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 해결해야 할 것이 또 남았다. 어머니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어머니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병원으로 돌아가기 전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쓰러져 실려올 때도 그랬고 어머니의 보따리 속엔 변변한 겨울옷까지 하나 없다. 내가 들고 볼까? 뭐 입을 잠바라든가 뭐 이런 거. 좀 저렴한 걸로. 마음에 드는 옷을 들었다 놨다 하는 아들. 이럴 땐 안 먹히더라도 그저 너스레를 떠는 수밖에. 그러니까 깎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도 없다 보니 서로 없는 사람끼리 모이는 데가 또 재래시장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뭐. 돈만 있는 사람 같으면 얼마입니까? 5만 원이요? 아유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뭐 드릴 수도 있지만은 없다 보니까 쪼들리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남자를 태어나서도 쫀쫀하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닌 또 역정을 내실까? 마음 급한 아들은 진즉부터 종종 걸음이다. 네. 처음으로 아들이 사준 옷을 받아본 어머니. 그 위에다 평소 해. 이렇게 밝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는 어머니는 그래도 이렇다 할 내색 없이 아들이 골라온 옷을 입는다. 어째 어색함을 떨구지 못한 어머니가 아들도 영 눈치가 보인다. 이번엔 간식으로 사온 만두를 꺼내본다. 다행히 만두는 좋아하시나 보다. 아들은 아직 어머니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른다. 그렇게 풀어가야 할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많은데 다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